중이병들이 요즘 성형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성형은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은데요. 그래서 올바른 성형, 또 어떻게 성형할 때 주의점은 없을까? 특히 또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또 성형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자 아주 성형 유명하신 전문가이십니다. 리젠 성형그룹의 이석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요즘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환자들은 사실 요즘 이제 여름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는 조금 네. 비수기로 들어가서 네. 환자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성형외과는 항상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 워낙 바쁜 걸로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네. 또 병원에서도 진료나 환자 보는 거 이외에 또 챙겨야 될 것들을 다 요 시기에 이제 저희는 1월 달이 아니라 3, 4월 달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바쁘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형이 뭐 젊은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뭐 장년층 네. 50대 이상들 그 기족 성형이라 그러잖아요. 예. 성형 티 안 나면서 예뻐지는 거. 그리고 요즘은 또 안티에이징이 대세다 보니까 많이 하시고 더 놀라운 거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예. 하세요. 그 특징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는 성형에 대한 인식도 많이들 좀 전환이 되셨고 조금 전만 해도 성형수술은 좀 어떤 특정 분야, 어떤 특정인들이 받는 수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그런 거를 좀 원하는 분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사 본 게 뭐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는 질문에 성형수술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맞아요. 그게 조금 다른 사회적으로는 좀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던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당연시 돼서 당연히 1등은 성형수술이지 그만큼 성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고 또 그런 문턱이 좀 낮아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연령이 있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은 뭐 크게 이렇게 막 자기 얼굴을 뜯어고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젊게 조금 더 좀 인상 좋게 젊어 보이게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늘으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분들은 어떤 수술을 주로 선호하세요? 보통은 다 대부분이 좀 젊어 보이는 수술들이시죠. 젊어 보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간단한 시술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부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관리들, 레이저 시술들. 네. 또 요즘 과거에 뭐 젊어지는 수술 그러면 이제 뭐 한 번씩 다 째고 땡기고 또 며칠씩 한두 달씩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사실 사회생활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스러운 수술들보다는 자기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좀 가볍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수술들도 많이들 접근하세요. 그래서 뭐 제일 나이 들면서 많이 이제 고민들 생기는 부위가 눈 주변, 팔자주름 주변 이런 데니까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관리들 많이 하시죠. 기존의 성형외과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작았거든요. 눈, 코, 입만 이렇게 하고. 근데 리제는 흔히 그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개원하시고 그렇게 그룹으로 만드신 뭐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면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인가 4년차 그게 한 때인가 몇 년도쯤이에요? 2000년 초반? 네. 뭐 한 10몇 년 전이죠 벌써. 그때만 해도 우리 학생 저희가 이제 과장님 수업을 따라 들어가서 맨 이제 과장님 성형외과 수업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한 명이 했어요. 네. 성형외과 하면 돈 잘 번다는데 뭐 이런 취지로 저희 교수님 대답이 실제로 성형외과가 뭘 돈 잘 버냐 우리 산부인과는 뭘 크게 이렇게 대학병원들도 짓는 벼가들도 있고 맞아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크게 빌딩 하나가 병원인 것도 있지만 성형외과가 그런 거 봤냐? 그러네요. 그 네, 지금 당시에는. 말씀하신 네. 대로 조그맣게 혼자씩 하는데 그냥 일반 다른 뭐 그냥 조그맣게 개업하시는 분들을 비해서는 조금 수입이 있는 정도? 그걸 뭐 그렇게 잘 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 그게 사실이었었고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병원 오픈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형외과가 요즘은 그 교수님 답변하고 좀 달리 많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해외 환자들의 역할이 사실은 컸죠. 해외 환자 해외 역할이 환자들이 크죠. 컸고요. 네. 그 시장이나 상담실이든 우리 원장 상담할 수 있는 원장이든 수술할 수 있는 인력들이든 수술장이든 전용 항상 공간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고 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야 그분들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도 또 어쨌든 뭐 고객으로서 저희가 서비스 대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그런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초창기에 그런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사실 그런 규모를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뭐 홍보나 광고나 네. 또 우리 뭐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병원이 조금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심하고 시작한 게 저희가 2008년도에 그런 목적에서 병원을 확장을 처음 했었는데요. 네.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면 한 2006년서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그래, 준비했었던 굉장히 것 같아요. 이르게. 또 그 이후에 이제 의료 관련된 법도 좀 개정이 되면서 해외 환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졌고 또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이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이 바뀌면서 그 뒤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해외 환자들이 한국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저희가 조금 한 발 먼저 미리 준비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우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많은 좀 신뢰를 갖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 해외 환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중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학병원급들 네. 암 환자라든지 이제 본인들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워.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그런 치료를 받으러 네.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 하나 그리고 이런 미용이나 헬스 관련돼 있는 분위기 그 두 가지 맥락으로 지금 환자분들이 한국을 많이 찾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한쪽 파트는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확실하게 환자분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과도 피부과도 필요하고 치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 네. 서비스 과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조금씩 네. 더 늘어야 되고 네.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그룹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건 그런 아니었었고요. 건 아니고 예. 가끔씩 보면 양압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사고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마취인가요? 의료진들이 네. 더 하여튼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또 네. 진료를 잘 해야죠. 일단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데요. 중요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네. 환자를 더 빨리 보고 더 많이 보고 또 우리 꼭 그건 의료진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도 욕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선을 넘어서는 진료 행위들을 바라시고 또 많이들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추구하시고 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려 그러면은 여유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꼭 병원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아니 많이 잘나가세요. 저희가 진료 과목이 성형외과로 한정돼 있을 때는요. 그냥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해도 되는 뭐 레이저 치료나 이것만 받아도 되시는 분들을 자꾸 성형수술로 유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상담에 저희들이 답을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뭐 딴 데 가세요 라고 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꾸 성형수술로 유도를 하는 경향들이 양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양악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류에 대해서는 양악 수술을 대신할 만한 그런 대체 수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 난이도도 있고 위험성도 사실은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거라 그러면 사실은 뭐 그거를 대체할 만한 수술이 없다 그럴 정도로 그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많은 거를 해결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너무 과하게 남용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고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경향. 그게 병원들끼리 경쟁하면서 환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그거 아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좀 이렇게 차선책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안 그리고 환자분들도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양악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글쎄요 한 50% 이상의 환자들이 양악이 뭔지 몰라요. 양악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냥 예뻐지는 수술. 근데 양악을 하면 다 예뻐지더라. 나도 양악할래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코 수술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눈 수술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코 수술을 하면은 예뻐진다니까 나 코 수술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 좀 황당하잖아요. 당신은 그렇죠. 눈을 상담받으셔야 되는데 왜 코 수술을 하시게요? 네. 요즘 코가 유행이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양악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런 체크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병원들도 사실은 너무 우후죽순 양악이 또 유행이다 그러면은 양악 병원들이 또 수십 개 수백 개 늘어나고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좀 또 무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고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다른 수술들도 생각해 보면 다 어느 정도는 그런 시기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하고 하면 환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을 가지면 의료기관을 선택한다거나 자기 수술을 선택할 때도 본인들이 충분히 고민들을 하시고요. 또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쪽에서 그런 무리가 안 가는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되면서 조금의 무리수 있었던 것들이 요즘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은가. 환자들한테 어떤 성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름다운 성형, 정말 자연에 가까운 성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한마디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우리 중독이라 그러면 저는 뭐 꼭 성형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는 그런 중독 경향을 가지시는 분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다 있다고 봐요. 네. 우리 쇼핑 중독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네. 뭐 건강도 너무 운동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중독들도 있고요. 성형외과는 본인들이 그렇게 혼자 중독이 돼서 혼자서 찾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파트너, 성형외과 의사가 항상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얼마든지 체크를 해주고 그것들을 조금 바로 자제를 잡아줄 해줄 수가 수 있다고 있는데. 생각해요. 네. 쇼핑이라는 거는 자기가 몇 개를 샀는지 그건 저기 가족들 이외에는 모르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물건 사러 왔는데 중독일 것 같아서 안 팔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형 중독은 그걸 마지막에 상담한 의사들은 마음속에 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는 그거를 어떤 진정이 그분을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해주는. 예, 네. 자제해주는 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 같이 그게 돼야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있고,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공존하고, 텐데 네. 뭐 아직은 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또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인식을 그런 쪽으로 좀 네. 가진다 그러면 충분히 예방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가장 내가 성형외과를 잘했다. 내가 이 선택을 잘했다라는 그 한 경험과 그리고 지금 또 아직도 너무나 젊으신데도 지금 일단 굉장한 그 위상이 올라 있으니까 또 앞으로 내가 성형에서 지금 못한 꿈 지금 네. 하나의 그룹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인턴 때 그 들었던 그 은사로부터 들은 그 자극을 지금 이루셨는데 네. 또 지금 향후에 이제 성형외과로서 이제 이루고 싶은 꿈 이거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자에 대해서 감동받을 때가 가장 의사로서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수술을 해서 너무 잘 나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환자분이 저를 꽉 믿고 신뢰해 줄 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저 강원도 강릉 속초 쪽에 계시는 환자분이셨는데 네. 저한테는 뭐 보톡스 필러 정도 맞고 눈 수술을 한번 했었나 제가 이제 오래돼서 뭘 했었는지 기억은 네. 잘 안 나는데 네. 그분이 환자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분이 저 수술 많이 해서 돈 벌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성형수술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뭐 내가 보기엔 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내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 그러면 너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를 믿고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네, 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큰 거 해준 건 없는데 그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의사에 대한 심어주고, 진정성을 예, 가졌네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이 인상 깊었고 예, 제일 인상 네. 깊었고요. 향후 꿈은 어떠세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두 가지 꿈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뭐 세미나 참석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 보면은 제가 뭐 잘해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다 같이 어떤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한국 성형외과에 대해서 꼭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유럽이나 요즘 뭐 러시아 쪽, 전 세계에서 많이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의료기기 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네, 맞아요. 거기서 열리는 박람회는 전 세계 의료기관 그런 쪽의 관련자들은 한 번씩은 다 가서 보는 그런 박람회예요. 한국의 성형 뭐 미용 이런 분야의 어떤 그런 박람회가 됐든 어떤 뭐 세미나가 됐든 이런 또 무슨 교육기관이 돼서 어떤 뭐 대학에서 뭐 이런 게 됐든 그냥 그런 것들이 세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의 그런 분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런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제일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요 헤드 그룹에서 뭔가 장치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좀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완전히 반대 내용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한 네, 사람의 맞습니다. 인물로 나오세요. 네, 네. 조금 의사로서의 그런 능력 아니면은 그 성형외과 병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맞습니다. 인생에 네. 있어서도 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성형외과 의사 그러면 바람 돈만, 피고, 네, 바람 피고. 돈만 밝히고 네,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지금 그렇게 각광받고 그렇게 글쎄. 존경받고 하는 거하고는 좀 너무나 모순된, 대비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마찬가지로 중국 세미나에서 제가 느꼈던 게 제 혼자서 했던 건 아니었고 네. 다 같이 만들었던 이미지라 그러면 네.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 네. 1, 20년 지나면서 이게 쌓여온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좀 바꾸는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에서 네. 그래도 크게 병원을 그룹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하는 사람으로서 좀 사회적인 책임 선생님은 뭐 어떻게 힐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즐거운 일이시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만만치 네.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주로 힐링을 하세요? 뭐로? 운동? 뭐 취미? 저는 이게 제가 한참 막 이렇게 병원 일만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아까 제가 성형수술에서도 균형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제 인생이 그렇게 균형 잡힌 인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 때문에 네, 뭐 다른 네. 것들은 조금 익스큐즈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일 이외에 뭔가를 할 때 가족들을 챙기고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골프 한번 치러 갈 때 또 어디 뭐 산에 또 가서 이렇게 등산할 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제가 뭐 취미 생활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는 건 아닌데요. 내 일 위에 나한테 좋은 소중한 분들과 것들을 소중한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내가 싫어하는 일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골프 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또 자주 그렇게 좁은 곳을만 여행하는 전문적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냥 국내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해외에서도 그냥 그렇게 며칠 2박 네. 3일 3박 4일도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 하고 나면 아 내가 병원 일 이외에도 뭔가 내 인생을 좀 챙기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성형외과 의사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생활에 있어서는 그 진정성과 소박함이 보이시고 작은 즐거움에도 굉장히 그게 행복감을 느끼시고 그래서 저는 더 좀 마음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렇게 힐링 인터뷰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화제에 오르는 많이 기회에 오르는 그런 어떤 그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분이 실제 그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정말 그 멋을 추구하시는 건가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검증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였는데요. 네. 그 저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저희 이렇게 힐링 인터뷰에 이렇게
이렇게 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